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일 부산에서 하루 확진자가 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최대 1일 확진자를 기록한 가운데 부산시는 20일 자정을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일선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비상입니다. 이전 유행과는 다른 엄중한 상황이 펼쳐지면서 경로당 전면 개방은 무기한 연기됐고 백신 접종자에 대한 혜택 제공도 재검토 중입니다. 최근 부산과 경남, 울산 해안가에서 맹독성 해파리가 출현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특히 독성이 강한 작은 불회관 해파리가 부울경 해역에서 보이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부울경과 대구, 경북 등 5개 시도지사가 영남권 미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20일 하루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7명입니다. 역대 최다 1일 확진자 기록인데요. 최근 이 같은 확진자 급증세에 부산시는 결국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잇따르는 상황이라 언제 확산세가 진정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부터 부산은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꾸준히 늘며 20일까지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65.5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20일에는 97명이 추가로 확진됐는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결국 부산시는 21일 0시부터 3단계 거리두기를 결정했습니다. 이 추세가 일주일만 이어지게 되면 우리의 방역망과 의료 대응 체계는 그야말로 한계에 다다를 위험도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거리두기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달 1일까지 행사와 집회는 기존 100인에서 50인 이상 금지로 제한됩니다. 결혼식장에서도 50인 이상은 모일 수 없습니다. 휴가철 사람들이 모이는 숙박시설도 객실 정원을 초과할 수 없고 전체 객실의 4분의 3까지만 운영하도록 축소됐습니다. 목욕탕과 수영장 등은 운영 시간이 저녁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학원에서는 좌석을 2칸 이상 띄워야 합니다. 헬스장에서는 러닝머신 속도가 시속 6km를 넘길 수 없고 GX 등 격렬한 운동을 할 때는 음악 속도가 120bpm 이하로 제한됩니다.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3단계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합니다.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단계에도 예외적으로 1단계를 적용을 하였습니다만 3단계에는 예외 없이 모두 다 3단계 기준을 적용하여서 전체 그 좌석 수의 20%만 참여할 수 있도록. 거리두기가 격상됐지만 확산세가 언제 진정될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감염 확산 양상이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확산했던 과거와 달리 다양한 시설, 소규모 집단에서 발생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유행 양상과는 다른 우리 지역에 조금 더 구석구석까지 전파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하면서 역학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의 코로나19 잔여 병상은 일반 병상과 중환자 병상, 생활치료센터까지 160여 개가 남아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세 속에 부산시는 병상이 부족할 경우 제3생활치료센터와 경남권 생활치료센터를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에 일선 지자체도 비상입니다. 경로당 전면 개방은 무기한 연기됐고 접종자를 대상으로 혜택을 주는 것도 일단 연기됐습니다. 네, 부산 진구는 고3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접종을 오는 23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20일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00여 명. 지난 7일 이후 14일 연속 4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뚜렷하고 이전 유행과는 다른 엄중한 상황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전면 개방은 무기한 연기됐고 백신 접종자 혜택 시행도 추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4차 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 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하루 1,500명 내외의 확진자 발생 상황은 이전의 코로나19 유행 시에는 없었던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온 국민의 적극적인 거리두기 실천과 선제적인 진단검사 실시, 예방접종 참여가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현재 부산 진구 1차 접종자는 12만 9천여 명으로 접종률은 36%를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4만 7천여 명은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또 50대 사전 예약 대상자 2만 4천여 명 가운데 80%인 1만 9천여 명이 예약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산 진구는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고등학교 3학년과 교직원 등 4,600여 명에 대한 접종을 오는 23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최근 부산과 경남 울산 해안가에서 맹독성 해파리가 출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특히 독성이 강한 작은 브레건 해파리가 이달 들어 부울경 해역에서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브레건 해파리는 바다 수면에 떠다니며 이동하는데 해안가로 밀려올 경우 모양이 독특해 만지다가 해파리 쏘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해파리 쏘임 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누리집과 해파리 신고 앱을 통해 실시간 해파리 출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울경과 경북, 대구의 시도지사가 영남권 미래발전을 위해 모였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등 5명의 시도지사는 20일 오후 울산전시 컨벤션센터에 모여 영남 미래포럼을 개최하고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영남 미래포럼은 영남권 대통합, 대한민국의 새 중심으로를 주제로 5개 시도지사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이어진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에서 5개 시도는 영남권 상생 번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대욱 부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이스 산업 육성조례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부산의 전략 사업인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정하고 매년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해 부산시가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마이스 산업 육성 협의회 설치와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대욱 의원은 마이스 산업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개정안에 구체화했다며 그동안 드러났던 운영상의 미비한 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이 영도를 방문해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영도구 청학동 1원 부스트벨트를 해양 신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겠다는 건데요. 네, 침체된 영도 공업지역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나갈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전부터 추진해온 해양신산업 부스트벨트 개발 사업이 이번 계획을 통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부스트벨트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부스트벨트란 세태한 영도 공업지역을 기술 혁신을 통한 신해양 벨트로 도약하는 의미로 영해 이니셜을 땄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부산 오션 오브 오피튜니티 사이언스 테크놀로지의 첫 글자를 벨트와 합친 단어로 위치적으로는 우리 시 영도구 청학동 일원의 공업지역 15만 2천 평을 지칭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가 되는데요. 현재 계획 중인 사업 추진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도구 부스트벨트 조성 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진행될 것이며 그 1단계는 산업 핵심 구역으로 유후 부지를 활용한 선도 사업을 통해서 산업과 업무, 주거와 문화 등 시설을 갖추는 융복합 앵커 시설로 산업 핵심 구역으로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시범 사업 지역에 대해서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부지 매입이 아마 완료될 것이고 9월 달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KDI에 신청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23년 하반기에 공사가 착수될 것이고 25년에는 부스트벨트 시범 사업 1단계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산업정비구역으로 해서 공업지역 활성화 제도와 연계해서 기존 공장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해양 신산업이라든지 문화 그리고 ICT 등 연관 산업으로 업종 전환과 산업 유치를 통해서 그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럼 조성이 완료되면 부산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완성된다면은 그 파급 효과는 대해서 이미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19년도에 부산연구원에서 해양 신산업 육성 전략 연구 결과 약 한 1,8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투자 예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가 되었었고요. 동삼 혁신지구와 연계해서 해양 신산업 유치 그리고 전통 해양 산업의 고도화를 추구하게 될 것이고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아마 지속적으로 많이 창출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사업이 완료되면은 해양 산업의 핵심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영도 청학동 공업지역은 국내 유일의 해양수산 연구기관에 있는 동상 혁신지구 내에 R&D 기관과의 클러스터도 함께 구축해서 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해양 신산업의 부스트벨트가 조성되면은 동상 혁신지구 그리고 원도심 대개조 아울러서 북한 재개발과 연계해서 2030 등록 엑스포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해양 발전축인 해양 공간으로서 조성해서 해양 수도로서의 위상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앞으로 변화할 영도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승복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일 LG 헬로비전 부산방송 지역채널 심의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최근 구축한 LG 헬로비전 부산 통합뉴스룸에 대한 소개와 함께 신규 프로그램 연중기획보도 콘텐츠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참여한 심의위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착한 소비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주문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부산의 관광정책 등 부산시의 각 분야별 정책 방향성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해운대구가 지난 19일 이건희 미술관의 지방 유치를 위한 주민자치위원장과 미술관 디렉터와의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해운대구는 18개 동 주민자치위원장을 초청해 이건희 미술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방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이건희 미술관 해운대 유치위원회 집행위원장인 최민정 체스아트센터 대표가 이건희 미술관 서울 건립 결정의 문제점과 미술관이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홍순원 해운대구청장은 국가 균형 발전과 문화 분권을 위해 반드시 지방에 건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일 새벽 3시 30분쯤 을숙도대교 아래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교각과 가로 등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뒤집혔고 20대 운전자 A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4시쯤 병원 주차 관련 6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금정구 서동의 한 식당을 덮쳤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식당 업주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건물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금정경찰서는 A씨가 고객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병원에 주차 중이던 구급차와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7m가량 떨어진 식당까지 돌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밀양 얼음골 아십니까? 한여름에도 시원한 얼음을 선사해주던 천연기념물 224호인데요. 요즘 같은 무더위에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얼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얼음골에 얼음이 없다니 말도 안 됩니다. 네, 이미 얼음이 녹아내린 지 한 달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요즘 폭우에 폭염에 하도 날씨가 변덕스러운 데다 지구온난화의 영향 때문인가 봅니다. 맞습니다. 이상기후 때문에 얼음이 없는 밀양 얼음골이라니 참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작은 실천 꼭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